어서 오세요. 주식명가 일부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생각하면서 보내셨을까요? 사실 5월이 외국인의 세리매가 현실화돼서 복잡했고 정말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6월로 넘어오면서는 가던 종목에 좀 잡음이 생겼고 여기에 테마단의 움직임이 너무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서 도대체 6월 어떤 장이 펼쳐질 것인가 물음표가 많이 붙은 상태실 겁니다. 자, 오늘 6월 장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다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02786-1022번, 1023번 전화 열려있고요. 저희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 저희 문자, 전화 이렇게 각각 열려있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지금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종목 너무 궁금해 어떡할지 물음표 많이 붙어있는 종목들 많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방법 화면 통해 정리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본격적으로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멋진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MTNW 대표 어드바이저 MTNW 명성욱, 야신 김동우 위원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6월 그리고 하반기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고민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성욱 위원님. 예. 저희 5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6월은 좋았으면 좋겠는데 6월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뷰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뭐 간단히 말하면 5월에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에는 좋아져야죠. 좋네요. 듣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한 달의 마무리 또는 이제 6월이면은 상반기 결산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산할 때는 모든 사람들,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기 이제 연중 계획에 있어서 결과를 좋게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5월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부분의 선진 시장 대비로는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러나 이제 이런 낙폭이 심화되면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업종이나 뭐 섹터 이게 지금 보면은요 AI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될 정도로 AI죠. 뭐 AI 자체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정 섹터, 뭐 자동차면 자동차, 또 요즘 잘 나가는 음식료 이런 데에는 이제 호황이 있고 약간 불황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AI는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안 좋으면 저쪽에 갖다 붙이고 뭐 이래서 AI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AI의 흐름으로 지금 사실은 근래 이제 시총 1위가 독보적인 1위가 애플이었는데 이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총 1위를 내준 지가 벌써 오래됐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의 계기는 오픈 AI 그 투자권과 더불어 그 결론은 뭐냐면 AI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 이제 10분의 1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액면 분할이 되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또 내면서 애플마저 이게 넘어서는 시총이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애플 이런 순으로 된 거죠.
이 엔비디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당연히 AI로 인한 이런 성장,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를 빼놓고는 있을 수 없는데 이 AI 관련 반도체 그리고 AI로 인한 AI는 인공지능이니까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죠. 빅데이터 분석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또 너무 많이 먹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 시장은 반도체들이 고대역폭이 막 올라갔다가 막 조정을 받고 그러지만 이런 조정이 나왔으니까 반도체 섹터 전반이 긍정적이고 전력 인프라도 좋은데 이제 전력 인프라가 최근에 좀 한풀 꺾이는 모습이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조정을 받고요. 여러분에게 이제 팁 하나 말씀을 드리면 AI로 인한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부분이 서버, 당연하겠죠. 서버하고요. 냉각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냉각 관련해 가지고 일부 종목군들 코스닥 종목, 거래소 종목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에도 이 냉각 관련 기업이요. 사실 엔비디아보다 냉각 관련 기업이 더 많이 떴어요. 100% 이상. 동일한 기간 내에. 그래서 전기를 많이 먹는데 전기를 어디에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냐 데이터 센터. 서버는 당연하다 말했죠. 냉각 쪽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AI 쪽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AI 하반기에 가장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AI를 핵심 테마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오고 있는 세부적인 디테일에 저희는 관심을 집중하는 게 이번 달은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프라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데 고속도로 또는 뭐 부두,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프라가 이렇게 형성된 인프라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그런 목적이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동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AI 쪽에서도 보면은 AI 성장으로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떠는데 이건 인프라란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옮기기 위한 인프라냐? 결국은 에너지, 전기를 옮기는 거죠. 그러면 전기의 로드맵은 어디예요? 전기의 앞으로 미래 로드맵은 여러분이 어떤 전기를 생산해야 됩니까? 당연히 친환경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친환경 관련 기업 넥스테라 에너지, 인페이즈 에너지, 솔라엣지 에너지 이런 주식들이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소외당한 모습이죠. 물론 여기에 친환경에 이제 당연히 원전도 포함을 시켜야 되겠는데 아무튼 에너지 섹터에서는 친환경 에너지가 지금 상당히 바닥권에 있고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다. 또 반도체는 뭐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오르고 많이 빠졌죠. 좀 한미 반도체를 비롯한 극소의 종목만 견조한 모습이고 나머지는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대역포 그리고 브로드컴 그래서 어제 미증시 압도적으로 상승의 종목은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시점, 그러니까 항상 쌀 때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을 때 성장 산업인데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약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와 에너지의 친환경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전기를 많이 먹는 데이터 센터에 주로 가장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서버와 냉각 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냉각이 그냥 요즘 보면은 삼성공조라든지 지금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죠. LG전자 많이 빠졌잖아요. LG전자의 기술력도 보면은 냉각 쪽에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유회사들 일부 정유회사들도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준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면은 그러면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로 봐서도 모멘텀이 충분하다. 빅테크에 손이 닿고 있는 쪽의 영역 AI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김동우 위원님께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궁금합니다. 하반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5월 23일부터 이제 어제까지죠. 3월 달부터 한 4달 정도 한 9조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는데 5월 23일부터 어제까지 한 3조 원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우리 지수가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최근에 나온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이제 고용수 증가도 좀 감소를 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기대감도 좀 커져가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과 미국 지수들이 어제까지 현재 시간에도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부터라도 우리 국내 시장도 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가장 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원달러 환율도 높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섹터에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고 하지만 이제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픽을 한 테마 쪽은 헬스케어 그리고 뭐 미용, 뷰티 이쪽을 오늘은 이제 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다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쪽 부분에서 이제 추천주들이 상승률이 좋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꼭 이제 지금 이전에 말씀하신 이 AI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좋은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픽은 하나만 해야 되니까 자, 의료기기라든지 뷰티, K 뷰티, K 메디컬 쪽을 저는 앞으로 향후로 계속 이제 성장이 돼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지금 많이 지금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 지금 이제 현재 시장은 굉장히 혼조 흐름이 좀 계속됐지만 이제 내일부터라도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하지만 개별 실적주의 순환매 장세가 당분간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군들이라든지 이제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포트 구성만 이렇게 실적주 위주로 잘 하신다라면 자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좋은 흐름이 좀 나올 거니까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헬스케어, 의료기기 섹터에 대해서 조목도를 높여주시자 말씀은 주셨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도 꼭 필요하겠네요. 해야죠. 그렇죠. 옥석 가리기 꼭 해야죠. 실적이 받쳐주지를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아니죠. 그렇죠. 실적이 꼭 그러다 필요하죠.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손실구강안이 오게 되면 이제 두려움도 오고 이거 들고 있어야 되나? 근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언젠가 올라가겠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그렇게 팍팍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좋은 시세를 내주니까 그런 옥석 가리기가 모든 섹터에서 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위원님께서 저희 마지막 코너에서 유망주 골라주실 거니까 그렇죠. 맞죠? 거기서 추가적인 이야기, 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거기에서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원님과 저랑 오늘 붉은 스타일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좀 드리려고. 그렇죠. 붉은 기운을 오늘 힘껏 들어서 네. 6월에 행복한 기운들 가득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성호 위원님의 한 종목도 저희 말미에 공개를 할 테니까요. 저희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죠.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여러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 가득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시죠.
네, 궁금증 해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먼저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고 저희 위원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오늘 이 시간 전화 주셨을까요? 종목명과 예. 함께 비중 그리고 매수가 같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요. 네. 매수가는 83,000원에 20%요. 83,000원에 20%. 예. 어떻게 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세요? 수익권까지 시간의 여유가 조금 있으실까요, 시청자님? 예, 예. 여유를 좀- 삼지는 네. 좀 오래됐는데요. 네. 물타기를 해서 지금 계속 내려가서 한 8개월 정도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8, 9개월. 알겠습니다. 8개월 정도 예, 보유를. 그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이거 사서 네, 지금 네. 못 팔고 그냥 물타기 해서 겨우 지금 83,000원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지 너무 안 올라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답답해서 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저희 야신 김동호 위원님께서 전화 이어받아서 해결책 주실 겁니다. 오래 기다리셨대요, 위원님. 8개월 동안이나 83,000원 올까요?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야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예, 근데 이거 사신 지가 8개월이면 124,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들고 계셨다는 얘기신가요? 예, 아니 그때 그 124,000원 좀 지나서 그냥 바로 산 것 같아요. 아, 그 고점 예.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신 거죠? 예, 11만 얼마부터 사서 지금 8만 얼마로 지금 거예요. 지금 비중이 20%신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래도 다행히. 예, 그럼 지금 평균 단가가 83,000원. 그리고 비중은 이제 20%인데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실적을 좀 보시면 2021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뭐 좋은 실적은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계속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매출 부분은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 1, 4분기도 여전히 실적은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상으로 보면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나와 있긴 한데요. 물론 매출도 이제 1,000억대.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한다라면 23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2배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이제 흑자로 돌아서긴 하는 건데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흑자로 돌아선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미래 실적주로 성장 가치주로 본다라면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매출과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향후 한 2, 3년은 더 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실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도 자본금이 4,500억에 현재 시총이 이렇게 내려와 있지만 4조 5천억. 그러니까 10배 정도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 7만 원대 내외에서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자면 지금 반등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 효과라든지 AI, 인공지능 이쪽 부분을 봤을 때는 그런 모멘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실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좀 부진하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향후에 수익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올해 가장 저가가 2월 1일 날 이제 67,300원인데 그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고요. 해서 만약에 하락세가 나와도 추가 매수는 좀 자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또 이제 수익 구간으로 들어선다라면 85,000원 그리고
이제 95,000원까지 매물대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급등에 급등을 해서 뭐 15만 원, 20만 원으로 당장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83,000원의 가격대에서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다라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또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라면 그때 또 매수를 좀 하셔도 되고, 이 한 종목에 굳이 이렇게 베팅을 하셔서 오래 가지고 가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어쩌다 보니까 않다라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좀 더 탄력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많으니까 비중은 또 만약에 수익 구간에서 정리를 좀 하신다라면 다른 종목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로봇주에 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요. 현재 실적을 놓고 보고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한다 하더라도 또 25년도 실적은 또 예상하기 또 어렵기 때문에 분명히 83,00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고 뭐 9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수익 구간에서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바로 뭐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금 보유 물량을 홀딩하시고 수익 구간에서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면서 또 다른 종목도 일부 편입하시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야시님의 조언으로 목소리가 너무 밝아지셔서 저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수익권까지 올라올 수 있다. 85,000원 1차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익 그래도 잘 냈다. 조언 드렸으니까 전화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전화 상담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성우 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LG전자인데요. 네. 네, 매수가는 102,0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32,000원이요? 아니요, 102,000원이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최근에 들어갔어요. 알겠습니다. 네. 요즘 LG전자 102,000원, 10만 원 선 위에서의 추가적인 흐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명성우 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마치 액침 냉각 식히는 기술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시청자님, 네. 위원님과 한번 네. 이야기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포근하고 좀 정감이 있는 목소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네. LG전자는 사실은 이제 가전이라든지 전장산업,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인 그런 기업인데 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LG전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이런 LG전자를 투자하신다라면 굉장히 투자 성향이 굉장히 안정적인 걸 하시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주식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소형주 이런 주식들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데 좀 재산을 지키고 안정된 투자에서는 LG전자 같은 주식이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회사 예. 현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AI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기사를 보면 AI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에 대한 말을 할 때에도 이 AI에서 AI 인공지능에 지금 이런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데이터 센터라고 그래서 대규모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서 그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막 전선주 그리고 송배전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데이터 센터에 가장 전기를 많이 요구하는 데가 뭐냐면은 냉각 쪽이에요. 냉각.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전선 관련, 전력 관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하고 냉각이 가장 전기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 냉각 관련해서 LG전자가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요. 북미 하면은 뭐 미국이나 캐나다 쪽인데 이쪽의 데이터 센터의 근래에 이 계약을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LG전자가 굉장히 이게 이제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 기업이고. 그래서 그렇죠. 10만 2천 원에 사셨으니까 한 대략 한 1.78%이 정도 손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10만 2천 원에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요. 이 주식을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냥 허다 안타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냐면 목소리를 듣고 또 그 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추론하건데 예. 이상한 주식 하지 마시고요. LG전자 한 예. 30%더 사세요. 아, 이런 예. 주식을 사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으면 이 고점이 19만 3천 원인데 예.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요. 우리 예전에 이제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70년대, 80년대 초 직장 다니면 적금 들었잖아요. 예. 요즘은 취업하면은 뭐 합니까? 자동차부터 뽑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좋은 회사는 좀 물량을 많이 갖고요. 여유 있게 보시면 돼요. 괜히 이상한 거 해가지고 뭐 하고 이러면은 많이 상처받고 그러니까요. LG전자 걱정하지 마시고 19만 원 이상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홀딩하시고요. 물량 추가로 더 많이 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예. 저기 더 살 때요. 예. 이게 가격이 지금 뭐 조금 더 떨어지면 살까요? 아니면 월요일 날이라도 그냥 가격에 더 살까요? 이제 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예. 주말에 어제 미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미증시가 약간 완급 조절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내가지고 이 LG전자의 지금 자리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전이 나올 소지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네. 이 정도에서 사시면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전화 상담도 즐겁게 화목하게 위원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G전자 부담 없다, 더욱더 가져가도 된다, 더 높이 바라봐 주셨습니다. 문자도 들어와 있어서 문자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명성우 위원님께 이어서 상담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3표 시멘트 매수가가 3,130원에 비중이 좀 많으세요. 50%. 동해 유전 테마로 들썩인 이번 주입니다. 오후에 정말 시멘트의 들썩임 나오면서 고점을 3,715원까지 나왔는데 위원님 더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 관점일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어요. 솔루션 어떻게 제공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이 문의하신 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테마로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갑자기 떴는데 이 테마는 사실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동해 유전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거죠. 물론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신뢰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차원이지만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 시초해 봐야 되고 그러려면은 약간 좀 뭐라 할까 언론에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가지만 이 확정적으로 얘기는 누구도 못 하고요. 이게 오늘 내일 결정이 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증시는요. 마치 보물선 같은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주식이 3,100원에서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장중에는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었어요. 한 20% 이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팔았다면 사실은 이런 테마주를 투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산 가격에 3,100원에 사가지고 엊그제 3,700원. 그러면 20% 올라갔거든요. 20% 장중에 탁 올라가면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서 쭉 밀려가지고 10%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급등의 주식 테마로 어떤 이슈로 전개되는 주식은요. 그것도 50% 했어요. 화끈한 거 좋지만요. 굉장히 약간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공격적인 투자 대신 또 매매 자체는 약간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물량을 좀 줄이면서 절반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시세 흐름을 보면서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3,700원 이상 올라가면 개인적으로는 전량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결국은 테마의 논리로 테마주는 대응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신 김동우 위원님과 이 종목 함께 보도록 할게요. 문자 8174번님이 요청해 주신 상담건이고요. 선진뷰티 사이언스 5%의 비중이고요. 17,965원입니다. 전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전인지 아니면 한 타임 놓치고 그 다음이신지는 매수 시기는 물음표입니다만 일단 궁금하실 겁니다. 비중이 높지는 않으신데 요즘 요 종목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크림 핫하더라고요.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게 보시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 자, FDA에서도 이 자외선을 차단하면 이 암 발병률이 낮아진다. 이런 또 얘기도 나와 있고요.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최근에 보면 이 상승률이 이 화장품 관련주에서 보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게 7,000원, 7,400원대에서 21,800원이니까 110% 정도 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자, 21,800원이 이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최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이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 다만 이 상단대에서 개인들과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요. 근데 17,000원대에서 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장품주의 지금 실적도 또 올해도 더 성장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 향후로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상단 부분에 지금 비중이 5%신데 최근에 아마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17,000원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7,000원에서 16,500원 이 정도면 비중 조금 추가하셔도 자, 상단의 최고점 21,8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또 23,000원, 24,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뭐 좋은 포인트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고 뷰티 쪽은 화장품 쪽은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지금 떠오르는 이슈 종목이기도 하고 뭐 실적이 보여주고 있죠.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AS텍이라든지 또 그런 종목들 수익 많이 드리기도 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홀딩 전략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17,500원이 이탈된다 하더라도 16,000원, 16,500원 거기서는 비중 조금 추가하셔도 신고가 경신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더 큰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비중이 낮으시니까 저는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전화 상담으로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드려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밤늦게 수고가 많으세요. 아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저희 상담해 드리면 될까요? 예, DNC 미디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내가 웹툰주로 이렇게 분리됐는데 이게 따로 놀고 잘 안 가고 그런데 이제 뭐 나온 랩이 모멘텀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얘 이제 실적도 이제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넷마블 쪽에서 이제 저기 게임을 갖다가 그렇죠. 이쪽에서 네. 그러니까 여러 들리는 뉴스는 되게 좋은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막 빠지니까 네. 이거를 근데 수급은 또 이제 뭐 기관은 계속 사는 것 같고 그러면 매수가랑 비중 먼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29,500원에 20%예요. 20%요. 바로 명성호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DNC 미디어 사가지고 최근에 뭐 주가가 좀 빠져가지고 좀 속상하시겠어요. 예. 그죠? DNC 미디어는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근래 이제 한 3거래일 전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그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 미증시 상장 관련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웹툰 관련 이슈로 이제 아침부터 세게 나왔다가 좀 밀린 모습이잖아요. 근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그 상장 절차가 전개되면서 일단 단발로 끝난 모습인데 요 DNC 미디어의 주가는 3거래일 조정의 모습이지만 가령 이제 키다리라든지 이게 같은 반열입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키다리는 대래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와이렛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DNC가 약간 조정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요. 지금 자리는 거의 주가가 다 빠진 바닥권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은 지금 계속 이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성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량을 20% 지금 3,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대략 한 10% 조금 넘게 손실이거든요. 그러니까 20%니까 추가로 더 사지는 마시고요. 3만 원 이상까지는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 충분히 반전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DNC 미디어 힘들지만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 전략 괜찮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시장도 좋고 우리 시장도 이제 조금씩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충분히 반전 나올 것입니다. 목표까지 알려주세요. 예? 목표가. 3만 원 일단은 3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다시 그때 흐름을 봐야 돼요. 3만 원 올라가면은 모양이 또 굉장히 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올라가면 다시 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3만 원 넘기까지 조금은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상담 하나 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문자 상담 하나 야신위원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고요. 20%의 비중이고요. 22,500원입니다. AI 테마단 속에서 가고 있는 쪽, 고민이 많은 쪽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이쪽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기반의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가비아도 이제 계열사로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치고 상장한 날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신규 상장한 날부터 이렇게 이제 27,6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은 1, 4분기에 지금 적자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물론 작년도까지는 뭐 매출 대비 수익성은 뭐 370억 매출에 한 40억, 45억의 순이익이 나왔지만 지금 자본금으로 보면 한 367억 정도, 4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지금 3,600억이 넘는다는 건 좀 버블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향후에 실적을 좀 더 지켜보면서 좋은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까지 이게 합세를 해줘야지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20%의 비중이라면 저는 지금 17,110원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상단대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 아마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하단대에 지금 단가로 보면 최근에 이 단가에서 17,000원 뭐 이하로 이탈이 된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하셔라. 오히려 비중 축소를 좀 하시고 나서 그리고 향후 실적을 좀 살핀 다음에 이 한 종목에 계속해서 또 비중 실고 평단가 낮추고 하기보다는 또 다른 종목으로 조금 보시고 실적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현재 비중은 17,000원, 16,500원 정도 이탈이 된다라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실적이 좀 좋아진다 싶으시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대응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저희 진행을 해보고요. 저희 정의 살짝 하고 두 분의 유망주 어떤 쪽 유망하게 보시는지 콕콕 찝어드리는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숨 고르고 올게요.
네, 주식명가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두 분의 유망주 들어보면서 어떤 포인트 6월부터 주목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집중도 높여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성호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전망 자체는 6월에 긍정적인 포인트 언급해 주셨고 예. AI라는 테마를 주셨잖아요. 그럼 궁금합니다. 관심주 이거 콕 이 포인트 보고 이렇게 매수하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종목을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제일 핵심이죠, 위원님?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AI를 빼놓을 수 없다, 지금 앞으로. 근데 이제 AI,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요. AI가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각 섹터들이 올랐고, AI가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확충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많이 소요하니까 전력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AI 자체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러니까 주변의 인프라들은 다 올라가는데 AI 서비스 기업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AI 중에서도 가장 가시적으로 지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I 의료 관련 딥노이드 이 주식을 우리가 잘 관찰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AI는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런 거죠. 이제 AI 성장주잖아요. 성장주다 보니까 성장주의 아킬레스, 성장주의 아픈 부분이 뭐예요? 돈을 못 버는 거죠.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대부분 성장주, 바이오가 그런 것이고요. AI 기업들이 돈 버는 기업들 있지만 대부분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근데 화두는 앞으로 이제 금리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이래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고 하다가 또 엊그저께는 또 고용이 나빠가지고 또 금리 인하를 또 할 것이다만 그런 지표에 말장난에 할 필요 없고요. 금리는 올리다가 이제 끝난 거고 금리를 언제 내리냐 이 결정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그럼 금리 인하 효과를 보려면은 10월에 하면은 너무 늦죠. 그러니까 약간 이 정치색이지만 약간 생각보다 일찍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금리 인하되면 바로 이런 기술력은 굉장히 좋고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돈을 못 벌어. 금리가 비싸. 그러면은 힘들죠.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성장주 바이오, AI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딥노이드는 AI 의료 부분인데 AI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AI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딥노이드는 AI 산업 이쪽에도 지금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의료 부분이 조금 지금 신장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료의 작년에 10배거 종목, 소위 13배 올라갔던 이런 종목들이 뷰노, JLK, 루닉 같은 주식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저는 그 친구들은 다 의료 쪽인데 이 딥노이드는 의료와 산업을 어우르고 있어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한 8,000원 이하. 근데 이제 최근에 4거래를 떠가지고요. 다음 주에 내일 모레 약간 조정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받아도 위축되지 말고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딥노이드 오늘 한 종목으로 콕 집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야심 위원님, 저희 네. 어떤 종목으로 이번 달부터 심기일전해볼까요? 제가 K 뷰티, K 메디컬 쪽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기기지만 이제 필러용 그런 의료 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 대비 수익성이 작년도 결산으로 보자면 코스닥 상장사가 매출 대비 수익성이 3% 내외였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매출 대비 수익성이 40%가 넘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업체고 지금 최근에 이런 하락이 나온 이유는 크게 이유가 없다. 다만 1, 4분기에 영업 구조 개편을 하면서 좀 1, 4분기 수익성이 좀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그거 이유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가격대면은 너무너무 이건 싼 가격이다. 그리고 지금 자본 대비 시총도 2배밖에 안 됩니다. 매출 대비 수익성이 40%가 넘는 업체라면 자본 대비
자본 대비 시총이 10배는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5,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900원을 일단 설정드릴 텐데요. 조금 큰 수익을 목표로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픽 종목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1차로는 5,3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유망주를 들어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여기서 두 분과 인사하기는 아쉽다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두 분 오늘 방송 직후부터 공개 방송 오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진행을 하실 건지 팁 먼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성우 위원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풀어가 주실 예정인지 핵심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예, 5월에 이제 많이 빠지고 이제 6월에 반절이 전개되는 이런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투자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좀 길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 그래서 단기 종목하고 단기로 접근해야 될 부분 그리고 약간 여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잠시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짧게는 어떻게 볼지 상반기 결산과 함께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까지 풀어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직후 9시부터 시작하니까 이 포인트 기억을 해주시고요. 야신 김동욱 위원님도 오늘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포인트 들려주신다면요. 내일 시장을 기대하면서 최근에 제가 또 좋은 수익을 드렸던 솔브레인 홀딩스 굉장히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로 해서 수익 굉장히 크게 드렸는데요. 자, 제2의 솔브레인 홀딩스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종목분 외에도 전반적인 시장 전략 잘 준비했으니까요. 꼭 참여하시고 자, 명 의원님과 체크를 동시에 틀어놓으시고 자, 양쪽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명성호 위원님께서는 중기 텐베거 단기 급등주 공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야신 김동우 위원님과 같은 경우는 제2의 솔브레인 홀딩스를 찾아라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팁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9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든든하게 해주신 두 분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참여 방법 짧게만 안내해 드릴게요. MTN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명성호 어드바이저 야신 김동우 위원님 공개 방송 클릭하시면 곧 진행 중일 것이다. 이렇게 깜빡이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 들어와 있을 거예요.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니까요. 거기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바로 가셔서 두 분 준비하실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충일 특집으로 진행한 주식 명가 일부는 오늘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최근에 화두였던 여러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하반기 끌고 갈 종목에 대한 두 분의 팁까지 받아봤는데요. 저희는 1부에서 끝이 아니라 2부에서도 새로운 분과 함께 할 겁니다. 또 다른 종목에 대한 힌트와 함께 전망 들어볼 테니까요. 오늘 9시부터 또 10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은 또 한 번 밴드에 들어가셔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신 김동우 위원님, MTNW 명성우 위원님 함께했어요. 저희 같이 인사하면서 1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 1부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